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공시는요, PI 첨단 소재입니다. 그럼 PI 첨단 소재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PI 첨단 소재는요,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의 연구를 개발하고 또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글로벌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PI 첨단 소재는 SKC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2008년 6월에 각사 PI 사업을 떼어내서요. 50대 50 비율로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요. 지난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 2,319억 원, 영업이익 614억 원, 당기 순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면요. 기존 제품군인 FPCB와 방열 시트의 성장, 그리고 차세대 기술 용도의 매출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FPCB 매출은 14% 증가, 방열 시트는 25% 증가, 그리고 첨단 산업 부문은요 1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저와 함께 실적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I 첨단 소재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브리핑을 훌륭히 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FPCB인데요.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휘어지는 이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인쇄 회로기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었어요. 자, 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폭발 위험도 있었고 배터리가 빠르게 좀 소진되는 그런 소재의 어떤 이 단점을 극복한 네. 소재가 바로 이 PI 폴리이미드 소재입니다. 1970년도에 이미 미국 나사에서 항공우주 소재로 좀 사용이 됐다가 처음 개발된 이후에 여러 각국에서 사실 이제 상용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어떤 이 설비 투자 이후에 네. 생산량을 좀 극대화하면서 이 PI 첨단 소재가 전 세계 점유율 1위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C와 코오롱이 네. 합작 법인 설립 형태로 사업을 좀 진행했다가 그렇죠. 2020년도 3월에 이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현재 이 경영권이 좀 이전되는 형태로 최근에는 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까지 완료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12월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이 주요 경영상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의 확정. 계약 상대는 존스 테크놀로지. 확정 계약 금액은 455억입니다. 그런데 좀 다소 공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을 왜 지금 와서 확정할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원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15일에 발표됐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가 지난해 2월에 최초 공시를 좀 한 건데 방열 시트용 PI 필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당시 계약 금액은 2,236억에 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대비 금액이 좀 안 나왔는데 판매 공급 계약도 아시아하고 계약 납품 종료일을 12월 31일로 픽스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유는요. 경영상의 비밀 유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수시 공시의 어떤 의무사항이 매출액 대비 1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네. 반드시 공시를 좀 하게끔 돼 있는데 네. 자, 최근 어떤 공시 규정이 조금 다소 개정이 좀 되면서 회사의 이해관계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유보하는 거예요. 네. 자, 거래소에는 원래 계약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사 이게 공개되면 안 된다. 또는 이 경영상의 어떤 비밀 조항 유지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오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네.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 위와 같이 어떤 내용들은 전체 비공개로 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규모는 정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는 셈인데 자, 그래서 사람들 의아해서요. 어떤 규모의 계약 금액이냐, 막대한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런데 12월 31일 날 자, 최종 납품과 더불어서 이 조건들이 픽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PI 필름 455억 원을 네.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했고 이 실적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기말 실적으로 455억 원의 추가 매출액이 계상되는 그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상 살짝 볼게요. 네. 지금 미화 41,037달러, 37,886달러인데 지금 2월 15일에 최초 매매 기준 환율 1,110원으로 환산했다. 그런데 납품 종료일이 12월 30일부터 지금 31일까지 선적이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확정 물량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건데 지금 일단 기말 안에 확정된 금액은 455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다고 해서 막대한 계약 금액을 유추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 기말의 최종적인 어떤 픽스되는 금액에서 이 더 많이 계상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출액이 좀 계상될 수 있는데 자,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초도 매출이고 455억 원의 어떤 이 방열 시트가 최초로 좀 공급됐다는 이 계약의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PI 폴리이미드라는 이것이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에 쓰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업황의 미래가 조금 밝지 않다면 이 성장도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이제 매출 이런 거를 떠나서 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 예,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기사 많이 네. 봤죠. 전방 산업. 자,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 사업에 생산 차질이 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자, 산업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납품될 수 있는 어떤 산업군, 전방 산업군을 볼 수 있는 자, 2차, 3차의 소재, 장비, 부품에 관련된 이 회사들이 업황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전체적인 어떤 이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는 이 사업 부분에서 자, PI 첨단 소재도 이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자, 이건 좀 다릅니다. 네. 자, 지금 이거 메모리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항공, 전기차, 자, 두루두루 좀 쓰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디스플레이에 전량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자, 이 회사의 이 핵심 소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처음은 이 절연 용도. 네. 절연은 전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는 용도고 두 번째는 방열 용도입니다. 방열은 뭐냐면 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만져봤을 때 어떻게 되죠? 핸드폰이 오래되면 좀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죠. 네. 자, 그렇게 좀 되면 무서운데? 이 배터리의 수명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폭발의 위험도 과거에는 있었죠. 그렇죠. 자, 이게 이 핵심 소재로 대체가 되면서 폭발이 이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소재네요. 지금 산업 네. 전반에 걸쳐서 전방 산업군에만 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 그쵸. 네.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항공 우주, 그다음에 뭐 건설, 건축, 전자.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전방적인 어떤 핵심 소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적용군은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즉 저는 전방 산업의 어떤 영향보다는 어떤 사업의 고도화, 산업의 어떤 고도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용 요소가 좀 많다면 오히려 성장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됩니다. 네, 이 차세대 신소재라는 점에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네, 그러면은 한번 실적 전망과 주가 향방까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일단 뭐 공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 유형별 공시 분석을 했죠. 자, 처음에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네. 최종 확정이 되는 어떤 기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까지 나오는 이 공시까지의 흐름은 이미 주가적인 어떤 재료 부분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발표된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은 사실 주가의 어떤 영향 부분은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455억 원에서 일회성으로 좀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이 물량이 존스 테크놀로지는 이 회사의 초도 물량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물량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공시를 해석하는 관점은 앞으로 이런 초도 물량 이후에 추가적인 매출이 있다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 뭐 0.1%좀 약보합에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 2020년도 제가 한 4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당시에 좀 제가 예측됐던 이 방송, 자 요 구간이죠. 4만 원 초반 구간에서 자 유지됐던 이 구간이었는데, 네. 자 이 구간이 지금 한 4만 4천 원 구간에서 제가 추천한 이후에 단기 67,800원까지 이제 올랐던 거는 실적적인 견고한 성장 유지와 실적이 수반되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올해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폭락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해서 네. 자 그렇다면 업황의 어떤 부진이 또는 전방 산업의 어떤 위축으로 인해서 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인가? 그쵸, 그런데 궁금할 것 3분기에도 같아요. 실적은 네. 좋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3분기에 어떤 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시작됐다는 어떤 요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구간은 바닥권이라고 좀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은 자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는 좀 도달되는 것이 아닌가. 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은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5만 5천 원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은 도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도래된다면 모아가기 좋은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기 좋은 구간을 좀 제시해 드린 거고요. 자 단기 구간입니다. 자 보유정 관점에서요. 5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5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5만 2천 원. 자 이 구간이죠.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구간은 단기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시 볼 기업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엔투텍입니다. 이 기업은 1992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또 2018년 10월에 SPEC 상장 법인과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텍에서 엔투텍으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또 주요 사업 부문 보시면 반도체 장비, 부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ED 발광 제품 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투텍의 결산기일을 보면요. 엔투텍은 결산기일이 매년 6월 말인 법인으로 최근 공시한 1분기 실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44억, 영업 손실 2.6억 원, 단기 순손실 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2020년 9월에는요. 모더나 창립 멤버 로버트 랭커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면서 모더나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았는데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 그리고 미세 마스크 유통 사업 기대감 반영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엔투텍은 어떤 공시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투텍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철회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사항,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의 철회. 공급 계약 공시를 철회 안 하겠다,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2020년 6월 16일, 지난해죠. 2020년 6월 16일에 네. 엔투셀과 마스크 제작 O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를 공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엔투셀은 마스크 제작 OEM 공급 계약에 따른 발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21년도 4월 30일 진행했고 철회 공시를 1차 철회 공시를 2021년 4월 30날 진행했고 네. 현재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최종 12월 30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계약 철회 공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최종 공시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그렇죠. 제가 네. 그때 당시에 1차 철회를 했었던 4월 30일의 경우에도 네.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지적한 바 있었죠.
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사의 어떤 철회, 자, 대규모 철회인데 왜 2차 철회까지 하지 않았는가? 자, 나름의 회사 차원에서는 완충작용을 좀 의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도공시가 철회가 2건이 되면 오히려 누적 벌점이 좀 크게 누적 증가될 수 벌점이군요. 있다는 그런 네. 우려감 좀 가진 것 같은데, 자, 회사 차원의 어떤 판단 부분이 좀 미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네.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사업의 진척이 안 될 것이라는 걸 회사 측은 알았을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시 누적 벌점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불성실 공시 철회를 발표했고요.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네. 공시 철회를 했는데, 자, 이 현재 누적 벌점이 좀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지난 4월 30날, 7월 1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좀 지정이 되면서 네. 부가 벌점 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800만 원의 이 공시 벌점 이 제재금을 납부했는데 당시 2점을 벌금으로 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한 7점이 됐던 거죠. 7점에서 5점을 부가 벌점 받고 2점을 800만 원의 이 제재금 납부를 통해서 가름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보다는 이 금액이 작진 않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금 정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전체 계약 확정 금액은요. 1,114억입니다. 1,114억에 대해서 계약을 지금 전면 철회를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코 작지 않은 이 공급 계약 부분을 철회했다. 그리고 기공시 벌점이 5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있었죠. 만약에 네. 10점 이상의 누적 벌점을 받게 된다면 전체 15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렇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뭐냐면 과거에는 누적 벌점 15점이 초과된다면 네. 그냥 관리 종목 갔어요. 그런데 이 공시 규정이 좀 강화된 거죠. 공시의 불이행, 번복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15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상장 폐지가 되는 건가요? 바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는지? 절차가 네.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과거에 뭐 어떤 기업이 파산 신청을 당했어요. 네. 파산 신청이 인용됐는데 바로 정리매매로 좀 가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죠. 네. 자, 이 규정상에서 반드시 다 상장 폐지로 확정이 돼서 바로 정리매매로 갈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좀 있지만, 네. 자, 이런 이 누적 벌점 15점의 벌점 이슈가 좀 발생이 됐다는 거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이 심의 대상에 선정이 되면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이 회사를 살려줄 것인가, 상장 유지를 해줄 것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것인가. 세 번째, 개선 기간을 부여해서 한 번 더 회사가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어줄 것인가. 세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네. 지정이 반드시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공시가 지금 5점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15점 넘을 것인가 걱정이 좀 될 수밖에 걱정이 없잖아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가 지금 이 실무적 관점에서 네. 본다면 네. 지금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된다면 11점을 받게 된다면 좀 위험할 네. 수 있는데 1,114억 원이 결코 작은 이 공급 계약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최근 매출액이 아까 얼마였죠? 244억이었습니다. 네. 최근 1분기 매출 244억을 했는데 지금 1,114억이면 결코 어마어마한 거의 한 5배 육박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 그쵸. 그런데 이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 네. 결국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어떤 피해 손실을 누가 받죠? 주주들이 주주들이 받죠. 받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 공시의 어떤 이 중과 어떤 이 사항들을 좀 점검하게 됐는데 지금 같은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상 낮은 벌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쵸. 저는 15점이 좀 간달간달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15점을 안 넘을 것 같긴 한고 한 누적 벌점 한 8점에서 9점 정도 예측을 좀 해보는데 회사가 얼마만큼 경위서를 좀 잘 쓰고 회사의 어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하는지가 좀 관건인데 이거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충분한 어떤 소명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회사가 충분하게 노력한다면 10점 미만의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상장 적격성 유지 부분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회사가 변명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다면 네. 괘씸죄가 있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그렇죠. 결과가 일어날 맞습니다. 것 같진 않는데. 네. 한 번 경고를 해줬는데 네. 두 번은 똑같은 이 반복 실수를 했는데 네. 이게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 네.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간 짜고 치는 소위 말하는 고스톱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큰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자,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 협의 부분, 네. 심사위원회에서의 어떤 이 판단 부분이 좀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은 네. 지금 뭐 벌점, 누적 벌점이 네. 초과가 돼서 네. 적격성 실질 심사 간다고 하더라도 네. 회사의 사업 모멘텀이 좀 중요한 겁니다. 회사 사업의 실체가 있느냐, 네. 회사가 사업은 없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할 것처럼 해서 막상 했는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 자, 그럼 또 회사의 어떤 존폐 가능성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사업이 같아요. 잘 돌아갔는데 다른 사업 부분의 하나가 중단 또는 철회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들이 당장의 어떤 이 기심위에서 네. 기업심사위원회에서의 어떤 판단 부분에 중대한 어떤 고려 요소는 좀 아닐 것이다라고 좀 중대한 예측되는데 고려 요소는 아니군요. 일단 뭐 네. 전체 어떤 사업의 매출 포지션이 아까 봤던 우리가 반도체, 장비 부분 17%,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 73%, 1분기 기준 실적이 지금 244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 손실을 2억 6천, 당기 순손실 22억을 기록했다는 거는 그래도 회사가 정상적인 어떤 수익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스크 사업은 사실상 좀 중단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네. 자, 이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피해를 본 것은 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의 어떤 판단 부분이 중요하다는 과정입니다. 네, 기심위의 판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네. 8%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자, 최근 2년간의 주가 추이, 작년 1월부터의 주가 추이를 본다면 현 구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바닥권의 주가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급 계약 취소로 인해서 이걸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악재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보는 거고 네. 이 회사의 어떤 모더나 관련 사업 이슈로 작년에 주가 좀 급등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단기 급등력 이후에 주가는 지금 1,800원대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 좀 크게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어떤 잠재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기반으로 추세를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네. 지금은 바닥권 영역이기 때문에 뭐 손절의 의미는 사실 없어요. 지금 1,600원 구간인데 1,600원 구간이 뭐 크게 이탈되지 않는 감사상의 어떤 이유 또는 상장 적격성의 이유가 없다면 자, 매도 사인 구간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신규 매수적 관점의 구간에서는 의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추후에 기업심사위원회 판단 여부를 보고 2월에 회사의 최종 실적, 죄송합니다. 2월 네. 실적이 아니죠. 이 회사는 6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올해 6월이 12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반기로 예상된 3월만 실적, 즉 반기 실적까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투자. 자, 반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반기 실적이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 제시해 드리고요.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PI 첨단 소재 그리고 엔투텍에 대한 공시 내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시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증시 오늘 내일로 돌아오겠습니다.